자, 지금부터는요, 무선설비 기사 자격검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은요, 모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 과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무선설비 기사 자격 필기 시험은요, 총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20문제의 출제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총 5문제로서 20문제씩 나오면 10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는요, 자, 평균 60점이에요. 100문제 중에서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면 개수로 따지면 60개죠. 그래서 60개 이상의 맞는 개수가 나와야만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60개 이상을 맞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과락이 있어요. 40점입니다. 각 과목마다 60개의 평균은 몇이냐면 12개씩이에요. 12개씩 5과목을 맞으면 60개죠. 근데 한 과목마다 8개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7개를 맞아버리면요, 다른 과목을 잘 맞아가지고 평균 80점을 맞더라도 떨어집니다. 과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락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디지털 전자회로예요. 두 번째 과목은 이제 무선통신 기기죠. 20문제. 그다음에 안테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이라고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일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설비 기준, 무선설비 기준 법규죠. 그래서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돼서 20문제가 출제가 돼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게 10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출제가 안 돼요. 컴퓨터 일반 쪽에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한 13문제 정도. 그래서 법규에서 뭐 7문제, 심지어는 뭐 14문제,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문제 나오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과목을 합쳐서 2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시험 시간은요, 2시간 반 동안 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학생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수험생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부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는데 사지선다행이에요. 객관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요,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무선설비는요, 아직까지 전체가 작업형으로 되어 있어요. 작업형. 물론 이제 이 작업형 안에 장비를 보는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 설계를 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IC를 꼽고 배선을 연결해가지고 파형을 보고 하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형은 더 자세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까지는 있다. 그래서 두 시험을 다 합격해야 이것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2차도. 그러면 최종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응시료는요, 필기는 18,8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55,700원입니다. 정보통신 쪽보다는 좀 비싸죠. 왜냐하면 이제 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자 가격이 있죠. 수행 직무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는 무선설비기사 1급, 2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무선설비기사 또는 무선설비 산업기사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언제 바뀌었냐면요, 99년도에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냥 변청 과정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상식으로 좀 알아둬라 라는 내용이고요.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수험생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내가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4년제 대학을 나오시면요, 기사는 관련과를 나와야 돼요. 그 대신 통신 관련과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전기, 전자, 통신 관련된 과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관련과. 만약에 통신과를 안 나왔으면 물어보세요. 어디한테 물어봐요? 저한테요? 아니에요. 관리공단에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과를 나왔는데 무선 설비 기사를 볼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졸은요, 관련과를 나왔더라도 3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실무 경력이 1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사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대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관련과를 나오신 다음에 실무 경력이 2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문대를 다니실 때 산업기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산업기사를 따신 분들은 실무 경력이 졸업 후에 1년만 있어도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2년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산업기사를 갖고 있던 분들은 졸업 후에 1년만 경력이 있어도 기사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능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3년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무 경력 3년 후에. 이런 것들을 세세히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셔가지고 확신이 드시면 이제 접수하시면 되는데,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하라고요? 관리공단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에요. 그쪽에 전화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세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따면 뭐가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건설업 쪽에서도요,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통신선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급 이상의 자격증이 6명 이상, 그 다음에 산업기사 또는 초급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12명 이상 있어야만 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쪽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기술계, 산업기사 이상이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3명 이상의 기술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1명 이상의 기술자를 갖고 있어야만 이 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필히 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취업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자격증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의 이제 경력에 따라 종류가 다니는데요. 우리가 자격증을 딱 따자마자 우리가 초급 기술자라고 부르죠. 초급 기술자. 그다음에 이제 초급 기술을 딴 다음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중급이 돼요. 기사는 2년 후에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 기사는 5년 후에 중급이 되는 거죠. 초급 따고 중급으로 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산업 기사는. 기사는 2년만 경력 쌓으면 가는데 산업 기사는 5년을 쌓아야 가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을 따가지고 고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기사 자격증 후에 5년 동안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산업기사는 몇 년? 8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급 기술자는 옛날에는 경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특급 기술자를 갖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땄는데요. 요즘은 기술사 시험을 봐야만 특급 기술자 자격증을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 감리 업무를 또 할 수 있어요. 감리. 공사 감리를 하는 거예요.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기술사 감리원의 감리를 받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100억 미만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특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 감리를 해요. 그러니까 기술사도 가능하고 특급 감리원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70억 원 미만의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에게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억 미만의 공사는 초급 감리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자마자 초급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원 받는 것은 교육만 들어가시면 돼요. 교육 신청해서 교육만 받으시면 감리 자격증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감리 회사에 취업하시고 감리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뭐 퇴직을 하신 분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십니다. 자, 등급별로 자격 정보의 범위예요. 기술사가 모든 분야에 다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분야에 기술사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장이 있는 분야, 기사가 있는 분야, 산업기사가 있는 분야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라 하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력 기준 관련 자격증인데요.
기지국을 관리할 때 무선 기지국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해안 기지국은 무선 설비 기사 자격증 1명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선 설비 산업기사 자격증 1명, 무선 설비 기능사 1명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지국은 무선 설비 기사 1명, 무선 설비 산업기사 1명, 무선 설비 기능사 1명. 기타 기지국은 무선 설비 기능사 1명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격증이 이제 국가고시, 군무원이나 공무원 우리 쪽에 시험을 보실 때도 자격 혜택이 있어요. 물론 관련 직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신 직렬로 간다, 시험을 본다. 전자 직렬로 시험을 본다. 이럴 때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관련 직종에 있는 자격증은 몇 프로?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 상관없이 5%예요. 7급을 보시는 분들은 달라요. 7급은 기사가 5%고요. 산업기사는 3%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9급은 동일합니다. 기사, 산업기사 동일하게 5%의 혜택을 보죠. 근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여러 개 땄어. 중복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혜택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 받는 겁니다. 근데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돼요. 이게 4할 미만의 점수를 맞게 되면 그 과목이 있는 시험에서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할 이상의 득점자에게만 가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인정은요, 필기시험 전까지 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보고 2차 면접을 보잖아요. 1차 볼 때까지 자격증이 최종 합격을 못 했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자격증이 최종 나왔다. 인정 안 됩니다. 필기시험 전까지 따야 돼요. 필기시험 전까지 딴 자격증만 인정을 받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물이네요. 무선 기사를 보는데, 무선 설비 기사를 보는데 준비물. 자, 응시 준비물은 수험표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 있어야 돼요. 특히 신분증의 종류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학생증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요. 제발 소원인데 여기에 있는 걸 하나 가져가세요. 그 이해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준비물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무선 설비 기사 실기라든지 무선 설비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기서는 괜찮아요. 근데 졸업 후에는 장비도 없고 혼자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필히 전문 학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도 빠르고요. 고생 안 하세요. 비용은 좀 들어갈지라도 그런 투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선 설비 기사 응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